300만 원 남짓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네. 좀 적은 금액을 모아가지고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네. 현실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최소 100은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최소 100. 네, 최소 100은 왜 저축을 해야 되냐면 100만 원씩 저축을 했던 그 돈이 나중에 내가 실력이 커졌을 때 내 원금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씩 저축 여력을 일단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모든 교육이나 제가 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저하고 같이 함께 성장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최소 100만 원 저축 여력을 만들어라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없으면 저축 여력이 없으면 주식으로만 돈을 불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단타를 해야 돼요. 내가 빨리 실력 늘리고 싶으면. 근데 바쁜 직장인들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PC 앞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휴대폰도 잘 못 보는데 단타 배우고 막 급등주 매매 배우고 막 그 양봉 매매 배우고 막 이러니까 다 안 되는 거거든요. 회의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겠네. 그냥 없어져 있고 막 저 밑에 손절 라인 저 밑에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매법 말고 내 상황에 맞는 매매법을 찾으면 돼요. 근데 찾는데 드는 돈은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딱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네. 100만 원에서 50만 원 되면 다시 50만 원 채워서 1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 저축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포트를 바꾸는 실력이 안 생긴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어디 쓰면 되죠? 위기가 왔을 때. 네, 위기 왔을 때 쓰면 돼요. 그럼 그게 또 돈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 위기가 안 오고 내 실력이 또 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원금 늘리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 벼락부자는 없어요. 쌓아 나가는 단계가 있을 뿐이지. 네, 벼락부자는 절대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정말 활용할 수 있다면 1년에 한 20, 30% 정도 수익은 포트폴리오 잘 관리하고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들만 한 달에 한 번씩 포트 교체하면서 3종목에서 5종목, 한 달에 한 종목은 무조건 교체한다. 이런 마음으로만 포트를 해도 20%씩 정도는 1년에 수익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성장하시는 분들이 한 100분, 200분이 매월 일지를 보내세요, 저한테. 매월이요? 매월. 한 달도 안 쉬고. 그럼 거기서 하락장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을 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했던 분들이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차이는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맞아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제 해야 되는 방법을 대부분 모르죠. 왜냐하면 뭐 성장주를 사라, 주도주를 사라. 여기서 그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데를 안 가르쳐주니. 맞아요. 주도주가 뭔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죠. 사실 2차전지 성장성 높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고.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면은 이거 해봐야 보시는 분들 사실 도움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주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저는 최대한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기 위해서 쉽게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만드는 데 들이는 시간은 엄청 많이 있어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처음 제가 공개했을 때도 이 방법을 만드는 데까지 그리고 검증하는 데까지 수천 시간 걸렸어요. 수천 시간이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는 1000억, 2000억 들으니까 쉽죠. 근데 이것도 기준을 만드는 데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들렸어요. 또 해보셨겠죠. 맞아요. 500억일 때도 한번 해보셨고. 맞아요. 시장이 안 좋았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걸 내가 다 해보고 알려도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수치화가 딱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찾아볼 수 있고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1단계는 일단 1000만 원 모으기. 상황이 안 돼도 1000만 원 이상의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모으면서 해야 되는 일은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기준을. 네, 내가 내 스스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꼭 주식에만 국한될 이유는 없어요.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해도 되고, 스마트 스토어를 해봐도 되고, 그다음 코인을 해봐도 돼요. 그다음 무자본 창업을 해봐도 되고, 아니면 스스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브랜딩이 잘 돼 있는 사람이 교육을 듣고 그걸로 뭐 인스타 채널 만들고 이걸 활용해 보는 것도 돼요. 근데 그 과정까지 돈을 모을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월에 100만 원 정도는. 네, 월에 100만 원. 맞아요. 1년 안에는 1000만 원을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환경이 안 되면 줄이셔야 돼요. 지출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소득을 볼 때 첫 책, 18년도에 썼던 첫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잉여 자금이 내 소득이라 생각해요. 1000만 원을 벌어서 1000만 원을 다 쓰는 사람은 소득이 0원인 거예요. 200을 벌어서 150을 저축하는 사람은 소득이 150인 거고. 그래서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일단 최대한 불리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기하급수로 성장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1,000만 원까지 1년을 모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준을 가지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창업이든 도전해보는 거.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면 그 한 분야 정도에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돈을 모아놨던 걸로 내가 투자를 직접 해보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이제 모았다면 네, 그걸로 1억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1억 이상부터 주식을 해서 내가 적은 돈으로 뭐 100만 원씩 저축하면서 뭐 원금 1,0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씩 저축하면서 내가 1억까지 만약에 갔다. 근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만 3년 안에 이뤘다. 그럼 이 사람 실력이 이미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뒤는 이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가는 게 제일 정말 힘들어요. 어려울 제일 것 힘들어요. 같거든요. 그때 방향이 다 결정되고 그때 내가 내 본질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결정이 될 것 같고 맞아요.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내 본질을 찾고 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을 하는지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근데 저는 내 환경에서 찾아라고 하는 편이에요. 환경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분야도 뭐 양봉 매매가 있고 음봉 매매가 있고 지정가 매매가 있고 상황 보면서 하는 매매가 있고 뭐 스캘핑이 있고 중장기 투자 있고 평생 가져가는 투자도 있고 정말 많네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그죠? 많아요. 네. 근데 내 환경에 맞는 걸 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주식이 보는 것도 싫어. 되게 길게 들고 갈래. 그러면 여기에 맞는 방법을 배우러 다니셔야 되고. 그러면 나는 근데 좀 여유로워. 나는 아침 뭐 충분히 여유롭고 장중에 충분히 여유로워. 그러면 좀 단기적인 것도 공부할 수 있고. 이게 내 환경에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향이 되게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데 단기 매매를 배운다? 뭐 돌파하는 매매를 배운다? 이게 다 부러져요. 아무도 부자 안 돼요. 결국 다 부러져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 모든 환경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또 지방에 되게 살고 돈이 되게 없어요. 어떤 경우가 되게 안타깝냐면 저도 사연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자산관리사 일도 하고 저희 자산관리사 직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개인적인 고객들의 상황을 제가 들어요. 그러면 뭐 최근에 이제 어떤 경우가 되게 많냐면 상가 관련된 뭐 부동산 공부를 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 뭐 아파트 상가 3층짜리를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 이제 2천만 원만 있으면 2억짜리 자기들 대출 다 받아주고 한주 준다고 2천만 원 있으면 월세 보장 뭐 이래서 네. 이율 1점 몇 프로일 때 다 산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임대는 안 나오고 월세로 이자도 안 되고 네. 그래서 2천 넣고 뭐 2억짜리 샀는데 지금 1억 5천에 내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모아놨던 돈도 다 날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서울 부동산 관련된 강의를 들었으면 서울의 부동산을 해야 돼요. 지방 가서는 또 좀 다르잖아요. 네, 전 완전 잘은 모르지만 그 서울에서 뭐 빌라나 뭐 다주택이나 이런 거를 경매나 뭐 아니면 매수를 하는 거를 구미에서 해가지고 쫄딱 망하신 사례도 되게 많이 봤고.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내 환경에 안 맞게끔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곧 진입장벽이고 내가 했던 게 곧 제일 좋은 방법인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다른 걸로 찾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유행을 타는 걸 찾게 되고 그러니까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니까 실패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1단계, 2단계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거 하나 찾는 거. 그럼 2단계에서 내 본질을 찾을 때 주변 환경도 중요하고 내 주변 환경을 보면서 책 같은 거 좀 읽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책은 저는 무조건 양서를 읽어라 하는데 책에 관련돼서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 1독 1행을 하는 게 좋다.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아예 다독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추천하는 게 만약에 내가 뭐 인스타 관련된 브랜딩을 할 거다. 이걸로 관련된 책을 읽고 싶다 하면 저는 한 3개월 안에 30권을 독파해야 된다 봐요. 30권? 네.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돌파를 해야 된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자신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거조차도 네. 책을 서너 권 읽는 것조차도. 네. 그게 내가 안 읽던 사람이 한번 엄청 많은 지식이 단기간에 들어와야 그쵸.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띄엄띄엄 일주일에 한 권 읽고 뭐 한 달에 한 권 읽고 이렇게는 잘 실행이 안 돼요. 내가 본질이다 싶으면 그 관련 분야의 책을 한 30권 사가지고 그냥 독파를 팍 해야 된다 봐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돌파를 탁 하면 엄청난 지식들이 막 쌓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시잖아요.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본질은 똑같아요. 한 10권, 5권째부터는 앞에 읽었던 내용이 한 60%야. 중복이 되는 게 네, 있죠. 맞아요. 그게 본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본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작가가 생각만 다른 거지. 본질은 다 똑같아요. 분산 투자해라, 분할 매수해라. 본질 다 똑같잖아요. 손절 네. 잘해라.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작가의 의도가 다른 거지. 그 본질을 일단은 빨리 깨우치고 나한테 맞는 작가의 성향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30권 정도는 저는 독파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빠르게 성장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키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이렇게 읽는 거는 취미생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실제로 읽은 친구들은 쓰는 글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달라요. 완전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의 준 전문가가 돼요. 그럼 준 전문가가 되면 초보로 가르치면 돼요. 그럼 거기서 수익을 내면 되고. 그게 무자본 창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30권 정도는 단기간 읽어야지만이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자기 힘으로 3억에서 5억 정도를 버시는 분이면 내 본질도 찾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브랜딩을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브랜딩이란 곧 채널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주식으로 한 3억에서 5억 정도 벌었어. 네. 그럼 이걸로 이제 바로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튜브를 촬영하고 블로그를 쓰고 그게 이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브랜딩을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주식 매매만 더 집중할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사실 한 3억 정도까지 모았을 때 브랜딩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책을 출판사에 썼는데 나오게 됐으면 브랜딩이 할 수도 있겠었겠죠. 근데 뭐 이런 건 있었어요. 돈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최소 내가 한 40억 정도까지는 그때 기준으로 40억이 부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40억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도 아무한테 돈을 안 받고 스스로 투자를 해서 벌어야지만이 남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좀 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시나 본질의 실력이 높으니까 첫 책부터 되게 잘 되고 유튜브 나오고 터지고 잘 됐죠. 네, 본질이 있잖아요. 본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브랜딩도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본질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5억 정도 되면 이제 브랜딩을 고민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10억 정도 되면 시스템을 고민하는 시기고. 그러면 4단계 이상 된다고 하시는 분은 5억 이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5억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통 퇴직을 하고 나서 필요한 돈이 6억 정도라고 해요. 네네네. 그러면 그 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5억을 내가 본질의 힘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면 월 최소 뭐 500에서 1000 이상은 계속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계속 모이는 거죠. 오히려 더. 자산이 더 빨리 느는 거죠. 내 본질을 쌓아놨기 때문에 네, 상관없죠.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1억까지가 사실 내 본질 찾는 데까지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거만 넘어서면은 그 순간부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지 조급해할 이유도 없고 충분히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저도 제 목표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뭐 조급하지도 않는 거예요. 뭐 크게 막 빨리 나가가지고 그 투자의 시기 때 왜 대표님은 막 나가가지고 활동하고 엄청 사람 많은 데서 강연하고 막 이런 채널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더 내 본질은 또 다른 거예요. 저는 본질이 가르치는 일이에요. 네, 가르치는 걸 더 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저보다 훨씬 대한민국 훌륭한 트레이너들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사실 그 중에 제가 꼴찌거든요. 네, 근데 좋은 거는 저는 한 분야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창업도 하고 책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서 돈을 버니까 이걸 또 되게 부러워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안 앉아 있어도 되니까 맨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있어도 시간이 여유로우니 그러니 또 좀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본질로 인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한 5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단계, 2단계를 잘 거쳤는데 그래서 3단계, 4단계에서 좀 많이 하는 실수 같은 게 혹시 좀 있을까요? 본질이 아직 탄탄하지 않았는데 브랜딩을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질 탄탄하지 않은데. 네. 그러면 다시 무너져요. 왜냐하면 본질의 실력이 내가 다른 데 시간을 쓰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가게를 하나 하는데 이 가게 매출이 아직 얼마 안 정상화가 안 돼 있는데 다른 가게 하나 더 오픈하는 거예요. 브랜딩 하려고, 뭐 프랜차이즈 하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분야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일단 내 본질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그리고 본질의 실력이 높아질수록 브랜딩의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본질의 실력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이 정도 벌었으니까 나는 이제 뭐 유튜브 해가지고 뭐 계좌 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돼야지. 안 돼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 무너져요. 그래서 본질의 실력을 최우선시해라가 제가 말하는 4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실수를 안 하는 방법. 그리고 그때쯤 되면 허세가 생겨요. 허세. 네, 허세가 생겨요. 저도 그 시기에 아주 크게 손절을 했거든요. 만도라는 기업 딱 그 시기에 했어요. 만도. 네. 원금이 제가 거의 한 3억? 아니죠. 원금이 5억이었는데 1억 7천을 손절했죠. 그래서 원금이 3억 남았었죠. 딱 5억대였어요. 만도. 처음으로 몰빵한 종목. 몰빵하셨어요? 네, 처음으로 몰빵한, 지금 한라홀딩스인데. 네. 요때였어요. 요때였어요. 요때. 네, 요때였어요. 정확합니다. 네. 와. 일지도 이때 일지 네. 공개해놨기 때문에 13년 4월이었죠. 이때 13년 제가 4월. 원금이 한 5억 정도 됐었거든요. 네. 이때 제가 이제 9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네. 이제 여기 10만 원부터 샀나? 9만 5천 원 이때 이렇게 샀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네. 이렇게 내가 산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여기서부터 이제 샀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네. 사고 내가 또 사고 여기 또 산 거예요. 네. 그리고 요만큼 올라왔는데 안 팔았어요. 네네. 네, 안 팔아. 10만 원에 팔라고. 그래 두고 있었는데 요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이 9만 원이었는데 네. 손이 없네요? 점 하한가로 빠지면 손절도 안 돼요. 네, 몰빵했는데 점 하한 걸 빠져. 나 시나리오는 9만 원에 손절이었는데 손절하면 되는 거였는데 네. 9만 원 이탈하면 손절 구간이 없어진 거예요? 네, 없어진 거죠. 점하러 빠져. 이날 못 팔았어요. 이때 반대 매매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확정 손실이 2억 정도 됐었는데 이때 그 반대 매매 나간 손해로만 한 1억 정도 손해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나머지를 이제 팔았어요. 결국에는 내가 샀던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 팔게 되는 사례죠. 근데 이때가 제가 원금이 5억일 때, 거만해졌을 때. 난 한 번도 틀린 적 없어. 그 만도라는 기업이 진짜 우량한 기업이었고, 네. 저렇게 점한가를 갈 수 있다라는 상상을 아예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도 점한가를 9만 원 이탈하면 손절하면 3천만 원 잃었거든요. 네. 이제 벌면 한 5천 벌었고, 그때 저렇게 이제 거만해지죠. 사람이 한 5억까지 단기간 이렇게 매매를 해서 벌어버리니까 거만해지더라고요. 그런 거만함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거쳐오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절대 거만하거나 허세가 있으면 안 되고, 네, 맞아요. 그거 더 중요한 건 일단 본질을 네, 맞아요. 탄탄하게 만드는 거. 네, 맞아요. 네, 본질을 찾고 그 본질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냥 거만해지지 말고 본질로만 계속 돈을 벌 건지 아니면 본질을 활용한 브랜딩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대표님께서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네. 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그 공통점 딱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질이 없었던 친구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저는 활동 안 하는 부자들도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에 노출이 안 돼 있는 부자들도 결국엔 한 분야에 다 본질이 있어요. 장사면 장사, 뭐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아니 뭐 교육사업이면 뭐 교육사업, 다 본질이 있는 거지. 그 본질이 없던 친구들이 부자까지 갔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메인으로 하는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월부도 마찬가지로 본질이 어디죠? 부동산이죠. 그 확장되잖아요, 쉽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본질이 반드시 필요하고 본질이 있어야지만이 부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질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네, 살면서. 본질 이거 하나는 오늘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더 성장해야 될 본질은 무엇인가? 네, 맞아요. 이거 하나만 찾더라도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클 테니까. 네, 맞아요. 본질을 대표님 어떻게 찾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럼 저는 뭘 팔고 싶으신 분이면 제일 최근에 가장 많이 샀던 거, 제일 관심 있게 찾아본 거, 이거를 파는 게 제일 좋아요. 뭘 파는 사람이라면.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내 주변에 이거를 팔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사촌 이모가 뭐 식당을 해요. 그럼 이제 식당과 관련된 부분들도 찾아본다든지 내 환경에 맞게끔 내가 도움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아니면은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 저는 독서 블로그를 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독서 모임으로만 돈을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도 봤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본질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내 직업에서 찾아도 되고 근데
대기업을 다니거나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의 분들은 본질을 회사에서 찾긴 좀 어렵더라고요. 임원까지 안 간다면. 그래서 내가 취미생활로나 혹은 뭐 다른 부분으로라도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네. 내 환경에 맞는 거, 뭐 이런 것들. 인테리어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셨거든요. 한 달에 200 받고. 근데 100만 원씩 인테리어를 매달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근데 인스타 올리고 협찬 받기 시작하더니 이게 대박 나가지고 그 요새 뭐 인테리어 관련된 앱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협찬 한 번 오면 100만 원. 아. 네, 뭐 무드등 같은 거 한번 자기 틀어서 인스타에 틀어주면 100만 원. 아. 네, 그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은퇴하시고 이걸로만 이제 계속 돈을 벌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비처에서 내 본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